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유명한 무기, 멋진 무기 알기 쉽게 브리핑 하겠는데요. 오늘 이 무기는 정말 멋지게는 생겼습니다. 성능은 모르겠습니다. 중국 신속 기동부대의 강펀치입니다. 15식 경전차, 완전히 최신 전차,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 모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대전차 고폭탄의 보급과 경전차의 위기죠. 1940년대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때 여러분들 그 M9 바주카포 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 로켓탄 가지고 확 뒤에서 이제 장전해줘 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6.25 때 M20 또 슈퍼 바주카 이런 것도 해서 또 하고. 그리고 이런 걸 하니까 이제 러시아, 소련도 RPG 시리즈 막 만들어내고, 이제 독일은 판저 슈렉 이런 거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보병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그냥 탱크, 경전차는 박살 내버린 겁니다. 이때만 해도 탱크도 여러 종류가 있었죠. 경전차, 라이트 탱크죠. 그리고 이제 중전차, 미디움 탱크죠. 그리고 헤비전차, 중전차, 무거울 중자. 그렇게 해서 가벼운 거, 중간 거, 무거운 거 이렇게 해서 전차도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 가벼운 거 왜 이렇게 쓰냐? 이제 지형도 좀 다르고, 그리고 경전차는 좀 기동력이 좋아가지고 정찰 용도로 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휴대용 보병용 대전차 무기가 하도 발달하니까 이제 경전차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보병 휴대용 로켓에도 박살나는 거 이거 왜 써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워커불독 M41이죠. 그 이후로는 경전차는 이제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냉전 시기에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된 작고 가벼운 전차의 필요성이에요. 자, 월남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우리 한국도 논에 이제 봄에 논에 물 대고 그리고 뭐 심고 하는 그 시절에 그 시기에 만약에 전차가 기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논에 빠지면 완전히 그 진창이지 않습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전을 해보니까 우리들보다 훨씬 논이 많고 그리고 이 논이 아닌 지역도 이런 식으로 뻘, 진창 이런 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M48 이런 거 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전차들 그 메인 배틀 탱크들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운전병 좀 더 세게 밟으라고 이러니까 아니 궤도가 진창에 지금 빠졌는데 밟긴 뭘 밟습니까? 이제 이럴 정도로 못 나가는 겁니다. 탱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가벼운 거 논도 돌파할 수 있고 이런 그 밀림 지역도 좀 돌파할 수 있고 이런 가벼운 전차가 필요하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그 정찰용을 라이트 탱크 개념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공수용으로 만든 거지만 쉐리단 탱크 그 공수용 전차죠. 그게 이제 월남전에서 나름 의미 있는 일은 했습니다. 그래서 야, 필요하다라고 60년대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중국은 그 월남하고 다 이렇게 베트남하고 이제 국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양스강 남부 지역 뭐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경전차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 지역 특화입니다. 62식 경전차를 만들었었던 중국군이에요. 62식. 그러니까 이제 1962년도에 설계 마쳤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62식 전차는 소련의 T-55 전차를 중국 국산화한 59식 전차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 많이 했죠. 그 59식 전차를 좀 장갑도 좀 깎아내고 포탑도 좀 작게 만들고 포도 100mm 포를 85mm 포로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슬림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36톤짜리를 16톤으로 줄이니까 전체가 날아다닌다 해 이럴 정도로 아니 원래 이제 이 베이스인 59식 전차는 36톤이었는데 그걸 뭐 쓸데없는 장비, 쓸데없는 건 아니죠. 하여튼 뭐 웬만한 장비 다 뜯어내고 오직 경량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이런 그 논 이런 곳에도 이모작하는 지역에 마음대로 돌파할 수 있는 전차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36톤짜리가 16톤이 되다 보니까 장갑은 거의 뭐 유리장갑이 됐겠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월남전 이후에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했던 중월전쟁 1979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월전쟁 때 이 완전히 호탕하게 베트남으로 치고 들어갔던 전차가 바로 이 62식 전차예요. 그런데 치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완전 탈탈 털려버렸어요. 왜냐? 부비 트랩에도 박살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IED, 사제 급조 폭발물 이런 거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 베트남 전 영화 이런 데서 보면 그 월맹 또는 그 베트콩들이 부비 트랩 정말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비 트랩에 팡팡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절에 소련의 RPG-7 이런 거 쫙 RPG 시리즈도 막 보급되니까 그냥 뭐 탈탈 털리는 겁니다. 와, 부비 트랩에도 박살나는 게 전차냐? 와, 진짜 경전차 정말 상종 못할 물건이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중월 전쟁은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쳤죠.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은 정말 뭐 잔악한 정권이었는데 그게 이제 당시는 중공이죠. 중공이 이렇게 좀 조정하던 그런 정권이었어요. 베트남이 쳐버리니까 아니 어디 감히 우리가 뒤를 봐주고 있는 캄보디아를 쳐?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베트남 북부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베트남이 정말 깡 좋은 나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개국하고 중에서 3개국하고 베트남은 거의 전면전을 했어요. 근데 그 3개국, 미국, 프랑스, 중국이죠. 다 이겨버렸습니다. 정말 깡 넘치는 그런 민족인데 여기 우리 잘 지내야 되겠어요. 정말 깡이 넘치는데 문제는 이 중월 전쟁 때 사실은 이제 이 공식적으로는 베트남이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는데 사실은 중국이 좀 항복 좀 해줘라. 좀 그렇게 좀 하자. 우리가 3,000년을 니들이 우리한테 조공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니들한테 항복하면 이거 좀 안 맞지 않느냐. 그 대신 우리가 항복 조건 아주 좋게 니들한테 입맛 좀 맞게 해줘. 하자.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좀 부탁해가지고 베트남이 항복해주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났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군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경량화를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그래서 7개 전구도 5개 전략사령부로 바꾸고 또 육군도 500만 명으로 있다가 140만 명으로 줄입니다. 500만 명이 있던 육군을 집단군, 7개 군구에 그 밑에 이제 집단군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사단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5개 이 전략사령부에다가 전구라고 하죠. 지금은 전구에다가 140만 명의 예단 전투단 체제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예단 전투단 체제 신속 기동군으로 바꿨잖아요. 그걸 중국군도 따라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중국은 베이징 수도를 방해하는 베이징 군구, 그리고 이 동북 삼성을 방어하는 심양 군구, 그리고 이제 이 산둥반도 지역에서 이 수도 방어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북쪽으로 가고 또 대만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남쪽으로 가고 해서 이 전략 예비 부대인 제남군구, 그리고 이제 대만 분야를 주로 한 난징군구, 그리고 이제 티벳 주로 담당하는 성도군구, 청두죠. 사천에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신장 위구르 담당하는 란저군구, 란주죠. 이런 식으로 7개 군구로 나누어 놨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너무 많다. 그 500만 명이었는데 너무 많다 해가지고 육군은 140만 명 이렇게 북부 전구, 그러니까 심양군구를 북부 전구, 그리고 이제 제남군구도 없앴어요. 그래서 제남과 심양군구를 합해서 북부 전구, 그리고 이제 이 북경군구였던 베이징군구를 이제 중부 전구, 그리고 이제 동부 전구, 그리고 남쪽 베트남하고 이 지역 담당하는 남부 전구, 그리고 이제 신장 위구르와 티벳 담당하는 서부 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재편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군이 500만 명이 있다가 140만 명으로 줄어드니까 이제는 각 지역에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병력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물론 이 500만 명 중에서 150만 명을 무경으로 만들었어요. 무경이 이제 사실은 완전히 그냥 경보병화된 그런 부대 아닙니까? 경보병 부대. 그래서 그 장비들, 이 인민해방군에서 쓰는 장비들 그대로 다 줘가지고 옷만 시커멓게 갈아입혀서 무경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것도 다시 군에다가 중앙군사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무경 150만 명을 치면 사실은 지상군 보병은 뭐 한 290만 명? 이 정도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군대인데 어쨌든 무경 빼고 정규군만 하더라도 140만 명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하죠. 자기네들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 북부전구, 여기 이제 압록강 지역에서 바로 북한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북부전구의 전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전구에서 서부, 중부, 동부, 남부 전구에서
신속하게 1개에서 2개 예단식을 바로 그냥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북부 정부의 부족한 병력을 채워주고, 서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데서 또 신속하게 한두 개 예단을 보내줍니다. 이게 이제 후진타오 시대 때는 1기 4단을 바로 보내주는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이제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이걸 예단 체제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한 2개 예단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훈련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피드 문제죠. 그런데 이제 기차나 이런 데다가 지금 99식 전차 또는 96식 전차 이런 중전차 메인 배틀 탱크를 갖다가 실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교량이나 이런 걸 통과할 때 그 중량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차가 지금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송기와 열차로 고속 수송이 가능한 고성능 경전차를 만들어라 해서 2013년도에 지시가 내려갑니다. 인민해방군님이 중국 북방공업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중국 북방공업은 노린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인해 전술 이미지 벗으려고 병력을 너무 많이 줄였더니 지방작전 소요가 감당이 안 된다 해. 그래서 이제 노린코가 자, 이거 무경으로 군복만 갈아입혀놓고 뭐 감축이니 개혁이니 하는 거 웃기네요. 크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군이 동무들 개혁 개방하고 외국물 좀 먹었더니 진짜 민주화 됐는 줄 아나 보네. 그럼 기술이랑 실력도 외국물 좀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됐어요. 노린코가 아유 제가 잠시 정신줄을 좀 놓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개발비 니네 부담으로 시간은 딱 3년만 준다. 지금 개발 중인 Y-20 전략수송기에 한 대당 2대 실을 수 있으면서 보병 휴대용 대전차 화기 막을 수 있는 복합장갑에다가 반응장갑 갖다 붙인 거, 그리고 105mm 주포 자동장치 얹은 고성능 경전차 만들어 와라. 실패하면 알지?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3년 만에 개발하라는 겁니다. 방금 말한 이 엄청난 스펙 다 집어넣고 105mm 주포에 반응장갑, 복합장갑, 세라믹 복합장갑, 폭발 반응장갑 다 집어넣고 자동장전차까지 넣고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 거기다가 Y-20 중국판 C-27이라고 하는 Y-20 수송기 있습니다. 그게 2대 집어넣어. 와,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만에 만들어라. 안 그러면은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진짜로 3년 만에 미친듯이 만들어버렸어요. 2016년도에 다 만들어가지고 그 홍콩 옆에 마카오 바로 옆에 있는 주하이, 그 주하이에서 하는 에어쇼에 출품을 합니다. 데뷔를 했어요. 우리 사람 대단하다 해. 이걸 3년 만에 만들었다 해. 정말 비주얼은 괜찮습니다. 잘생겼고 하여튼 뭐 좋아 보입니다. 전투 중량은 33톤이에요. 가볍죠. 엔진은 1000마력짜리 디젤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70km, 승무원은 3명이에요. 주무장은 105mm 강선포입니다. 이 105mm 강선포가 영국의 L7 그 105mm 포를 참고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 L7이 바로 우리 한국 육군이 쓰고 있는 K1 전차, 그 K1 전차의 바탕이 되는 주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K1 전차의 포탄과 이 중국의 15식 전차의 포탄이 호환이 될 수도 있어요. 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 똑같은 거니까. 포가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동성이 좋을 것인가 하면은 우리 K1 전차가 51톤이에요. 51톤인데 엔진이 1200마력짜리 디젤 엔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3톤입니다. 우리 K1 전차의 60% 조금 넘는 그런 무게인데 엔진은 1000마력이에요. 우리는 1200마력.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기동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생긴 거, 저는 좀 이 비주얼 따지는데 하여튼 생긴 거 잘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K21 105mm 포하고 아마 세계에서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할 텐데, 야, 우리 K21 좀 어렵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또 어떤 신기술이 적용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모듈형 반응장갑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반응장갑, 폭발 반응장갑인데, 저거의 대전차 고폭탄, 히트탄, 이런 게 확 날라오면 확 폭발시켜가지고, 그 이제 메탈 제트를 무력화시켜버리죠. 그런 반응장갑, 옵션으로 갖다 붙일 수 있고,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승무원은 3명으로만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5mm 전차포, 우리 그 K1 전차의 전차포하고 거의 뭐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들은 여기다가 105mm 이 구경에 맞게끔 대전차 미사일을 또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거리 5km짜리 대전차 미사일을 달았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105mm 주포로는 깰 수 없는 상대가 나타나면 대전차 미사일로 깰 수도 있는 이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전차장 조준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포수 조준경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헌터 킬러 능력이 있죠. 헌터 킬러 능력, 3세대 전차의 핵심이죠. 그리고 기동간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고출력 파워팩을 넣었죠. 33톤의 전투 중량인데 1000마력에 달하는 그런 엔진을 집어넣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대로 다 구현이 된다면 아주 괜찮은 성능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까보중, 까보니까 중국제네, 제대로 안 나오네, 이제 이런 걸 기대해 봐야 되는데 아직 뭐 까보질 않았으니까 일단은 겁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Y-20 수송기 2대가 탑재가 가능한데 미국이 C-17 수송기에다가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2대를 넣지 않습니까? 여기는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아니고 탱크를 2대를 집어넣는 겁니다. 미국의 C-17처럼 여기도 전략 수송기인데 이 Y-20은 재원상으로는 78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대에 33톤이니까 2대 집어넣고도 충분하죠. 탄약까지 집어넣죠. 자, 이렇게 해서 2대를 실어 나르는데 문제는 중국이 이 Y-20 수송기를 서한항공이라는 데서 만드는데요. 그 서한항공의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군이 이 Y-20을 1000대를 만든답니다. 1000대.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이 Y-20 다 동원하면은 탱크, 이 15식 탱크 2000대를 실어 나를 수가 있죠. 2000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한 10개 정도의 기갑 여단을 한 방에 수송기에다가만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것이죠. 10개의 기갑 여단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서한항공의 홍보 멘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수백 대는 안 만들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이 선택과 집중. 야, 서쪽에서 전쟁 발생해서 그럼 뭐 다른 데서 Y-20이다 확 서쪽으로 가고, 동쪽에 압록강이야 확 오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전략적 이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신속 기동부대 핵심이 될 거예요. 대량 배치될 15식 경전차. 아직 지금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보니까 아직 많이 깔리진 않았어요. 지금 최근에 중국과 인도가 지금 이제 과거에 62년도에 캐시미르 국경 분쟁했던 그 라다크 지역, 거기에서 지금 아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라다크 지역에 이 15식 경전차를 중국군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이걸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중국 공강군, 그러니까 공중강습 군단이 있습니다. 이 공강군이 수도 베이징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5식 전차는 이제 부대가 사령부가 거기 있으니까 베이징 근처에 이제 대규모로 있고, 그리고 대만 앞에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 상륙정에 이제 실어서 건너려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아주 무거운 전차인 99식이나 96식 이런 것들은 상륙정에 실어 나르기가 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륙정에 실어 나르기 위해서 대만 앞에, 그리고 티벳, 신장 위구르, 그리고 이제 인도와의 국경 지역 이런 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서 공중강습, 공강군, 그리고 산악사단 이런 데 이제 주로 배치가 됩니다. 인도와의 국경, 히말라야, 카라코름 산맥, 골륜 산맥 이런 데는 뭐 정말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가 엄청 좁죠. 여기에 이제 메인 배틀 탱크 가기가 힘들죠. 그런데다가 이런 걸 배치를 해놨는데 아마 인도하고 이것 되면 이 15식 전차가 진짜로 실전에서 활약할 수 있는데 까보 중이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인도도 까보인이라서 문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